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일요일 저녁이 일요일 밤이 왔네요. 그래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만 하게 되니까 좀 길게 느껴지고 일주일이 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도 더 열심히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한 권을 준비할 때 더 많이 꼼꼼히 곱씹게 되고 더 좋은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더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가 좀 감정 기복 때문에 좀 힘들었거든요.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기운이 빠지는 순간. 정말 어제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괜찮았는데. 그래서 오늘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만 같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최악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요, 정말 한숨은 땅이 꺼져라 쉬게 되고, 어깨는 진짜 땅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처럼 땅에 닿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요, 이럴 때 생각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이상한가? 왜 나만 이러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평온하게 지내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탓으로 자꾸 돌리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 자꾸 자책을 하게 되거든요. 자책을 하면 점점 더 기분이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럴 땐 나만 감정 기복이 심한 게 아니야 라는 마음을 품는 일이 내 마음을 개선하는데, 내 기분을 좀 좋게 만드는데, 차분하게 만드는데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평온해 보이는 건 그들이 자신의 고통이나 아픔을 내색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들도 다 나만큼,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많이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몰라. 단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다른 사람들을 보는 내 시선이 달라지고, 또 이렇게 시시각각 마음이 변하는 나도 미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건 불완전한 인간에 대한 연민을 품는 일이죠. 조금은 부족하고 늘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연민을 품는 일일 겁니다. 그건 성숙한 마음가짐일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런 쪽으로 자기 마음을 자꾸 다스려 나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운전하다가 사람에 대한 환멸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저러는 거겠지, 참 누가 아플 수도 있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을 다잡아 나가는, 그리고 그런 순간 내가 좀 화났음을 인지하는 것도 내가 지금 화가 났네, 저 사람이 난폭 운전을 해서 내가 지금 열이 받았구나 라고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내 감정을 좀 차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나에게 좋은 거고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좀 불완전한 인간인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연민을 느끼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러려고 노력한다면 자잘한 기분의 변화에 예전보다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나도 사람이니까 이래,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내 자신의 감정을 조금 여유로운 태도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비록 그 감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라도 거기서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을 거고요. 사실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빨리 못하겠으면 천천히 해도 돼요. 생각도 다른 사람들은 머리가 팽팽 돌아가서 빠르게 생각한다고 해도, 내가 그게 안 되면 내 방식대로, 내 속도대로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어디를 빨리 못 가겠으면 천천히 가도 되고요. 기쁘지 않으면 우울해도 되고, 눈물이 나면 참지 않고 슬퍼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정말 세상이 정해놓은 잣대를 좀 우리가 완벽한 인간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남자는 울지 말아야 돼. 이 정도는 이 정도 속도로 해내야지. 대학을 서울로 못 갔고
직장을 대기업을 다니지 않으니 나는 실패자인가 봐.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인간인가 봐. 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의 기준인가요? 그건 그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일 뿐입니다. 그 기준에 맞춘다고 해서 삶이 행복해질 거란 보장은 없어요.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도 그 위를 봅니다. 다 그래요. 인간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들을 자꾸 바라게 되고 욕망하게 됩니다. 그래요. 세상이 정해놓은 잣대를 완벽한 인간상으로 착각해서 거기에 나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만큼 불행한 삶도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완벽함에 대한 허상이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럼에도 자주 이건 아니야. 좀 쉴 필요가 있어. 라고 떠올리고 또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말이 길었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나만 감정 기복이 심한 게 아니다. 나만 특별히 예민한 것도 아니다. 인간은 원래 다 그런 존재다. 그런 불완전한 존재다. 그러니 가끔 우울하고 가끔 불안한 것이 정상이다. 라고 나 자신에게 자주 이야기해 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다소 예민하고 불안을 잘 느끼는 나도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애틋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작은 새싹 자라듯이 조금씩 자라날 겁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안상현 작가님의 눈부시게 빛나는 날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글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위로하려고 쓰기 시작한 글이 조금씩 주변으로 퍼져나갔고 어느덧 수십만 명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되면서 문장의 힘을 믿게 되었다. 그쵸. 나를 위로하려고 쓰기 시작한 글. 이 마음이 참 이해가 돼요. 나로부터 보통 많이 시작이 돼요. 저도 책을 냈잖아요. 그 글의 시작이 이거였어요. 저도 내가 나의 순간들을 글로 기록했더니 참 위로가 되는구나. 좋다. 이런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게 좀 여유롭게 글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도 그래요. 잠이 안 오는 시간이 참 슬퍼서 길고 괴로워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나둘 올리기 시작했더니 저도 잠이 안 와요. 저도 참 밤이 자는데 힘드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현주님의 목소리가, 현주님의 이야기가 참 위로가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크게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위로라는 게 크게 거창한 게 아니다. 나의 아픔을 보여주고 상대방의 아픔도 보듬는 것. 그것이 위로의 과정이 아닐까요? 그것이 위로의 경험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친 순간마다 너에게 건네고 싶은 말. 눈부시게 빛나는 날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읽어드릴게요. 자꾸만 예민해질 때 생각하면 좋은 것들. 세상에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내가 아무리 바라고 기대해봤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일들이 있다. 그런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애써봤자 스트레스의 강도만 더 높아지고 예민해질 뿐이다. 더는 내가 망가지지 않도록 이제는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한 순간이다. 굳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로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는 없으니까. 기억해야 한다. 세상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걸.
그리고 선택해야 한다. 이제는 포기해야 할 일을. 마지막으로 움직여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기 위해서. 나의 하루를 지키는 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새기지 않아도 되는 말이나 흘려넘겨도 되는 말까지 굳이 마음에 담아두면서 곱씹지 않아도 되니까. 괜한 시답지 않은 말들에 내 하루를 망치지 않았으면. 잠이 오지 않는 밤에 한겨울 새 공간으로 이사 온 지도 벌써 2계절이 지났다. 거창하진 않아도 소소하게 꿈꿨던 나의 공간은 제법 포근히 갖춰졌고 그 덕분에 난 더 완벽한 집돌이가 되었다. 지금의 집이 유독 좋다고 느끼는 건 볕이 잘 들어오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부터 포근히 집으로 스미는 햇살을 멍하니 바라볼 때면 오래도록 반지하에서 지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는데 소소한 행복과 감사함을 되새길 수 있어서 좋다. 여전히 잠을 설치거나 잡생각에 빠져 밤을 새우곤 하지만 모든 것들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온 마음이 전보다 평온해지고 있다. 달라진 듯 달라지지 않은 나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 행복해지기 위한 체크리스트. 첫 번째, 삶의 이유를 붙여볼 것. 삶의 이유는 찾는 것이 아니라 붙이는 것이다. 아주 사소한 것도 좋다. 장기적인 목표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부담은 잠시 버려두고 지금 고민되는 일 중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해낼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을 해내고 나면 어떤 기분이 찾아올까? 2가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건네보자. 소소한 성취감은 행복을 위한 꽤 좋은 자극제가 된다. 2번째, 나를 홀대하지 말 것. 자존감이 낮아졌다면, 자꾸만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다면, 나를 그 누구보다 우선해서 생각해보자. 누군가를 반복적으로 이해해주면서 정작 나를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런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번째, 미뤄왔던 것을 시도해보기.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2가지 있는데, 하나는 당연함이고 나머지는 갑자기이다. 당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원인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도 없듯이. 행복도 마찬가지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당연히 찾아오지는 않는다. 그러기 위해선 내 몸을 눕히는 용도로만 쓰지 말자. 지금까지 미뤄왔던 일들 중 하나를 시작해보는 것. 행복은 그 작은 시도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조용해질 때면 사는 일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딱히 아무 생각이 없어서 무기력하다기보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자꾸만 조용해진다. 이렇게 조용해지는 순간, 이 순간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 나는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지, 쉬고 싶은지, 더 나아가고 싶은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지
이 마음의 말들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다. 푸념. 아무 이유 없이 반찬을 썼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지금의 회사에 입사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과로하기도 했고, 이런저런 일에 치이면서 많이 지쳤다. 프리랜서로 있을 땐 돈에 지어 배고픈 느낌이었지만, 막상 회사에 들어서니 남들과 다를 것 없이 여유가 없고 휴식이 고팠다. 아침까지는 분명 맑았는데 한낮에 회사를 나와 올려다본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중충했다. 어쩌면 삶이라는 건 날씨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맑을 수도 있고 그러다 갑자기 먹구름이 잔뜩 낄 수도 있다. 폭풍우가 몰려올 것 같은 순간일지라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는 날도 오겠지. 그래,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다. 이제는 좀 괜찮겠거니 하면 불쑥 또다시 힘든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나를 송두리째 흔들 만한 문제가 갑자기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범위의 일들로 애써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게 요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다. 그저 오늘이라는 하루에 의미를 두며 살고 있다. 힘듦을 극복하는 방법. 내가 힘들 때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루 속에서 나만의 시간으로 극복해본 방법들이다. 첫 번째, 평소보다 샤워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 보는 것. 독립하기 전까지 이 부분 때문에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곤 했지만 지금도 역시나 샤워 시간은 좀 긴 편이다. 감히 비유할 수는 없지만 가수 아이유도 작곡과 작사에 대한 영감을 샤워하면서 많이 떠올렸다고 한다.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도 크게 공감했는데, 나 또한 샤워 시간은 나를 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며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노래에 플레이리스트를 듣는 것도 좋고 그냥 적당히 따뜻한 물을 맞고만 있는 것도 좋다. 당장 만족스럽거나 나의 답답함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면 조용하게 따뜻한 물 아래에서 생각을 가다듬어 보는 것도 좋겠다. 두 번째, 집 근처 돌아보기. 두 번째는 집 근처를 돌아보는 것이다. 일상에 매몰되다 보면 집 주변이나 가까이 있는 것들에 신경을 끄고 살게 된다. 그러다 보면 없어지거나 새로 생긴 것들에 대해 무관심해지는데, 체력이 허락하는 선에서 해보는 산책은 나의 초점을 힘듦에서 나아짐으로 전환하기에 아주 좋은 선택이다. 세 번째는 싹 정리하고 버려보는 일이다. 큰 감정 변화가 생기면 헤어스타일을 바꿔보거나 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었다. 그중 가장 좋았던 방법은 물건을 버리는 것이었다. 불필요한 수식을 붙이며 버리지 못했던 물건들을 단호히 정리하거나 어질러져 있던 공간을 비워내는 것이다. 속에서 풀어내지 못했던 감정들이 조금은 정리되고 수그러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네 번째는 평소보다 1시간 빨리 일어나 보는 일이다. 일 때문이긴 했었지만 평소의 기상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빨리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잠을 적게 잤음에도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고 상쾌한 컨디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하지 못했을 소소한 것들이나 생각만 하고 넘겼을 일들을
조금 일찍 맞이한 아침 시간을 통해 해본다면 굉장한 뿌듯함을 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직접 요리를 해서 먹어보는 것이다. 배달 음식이나 나가서 먹는 음식에 익숙해져 있는 요즘이라면 오롯이 나만을 위한 메뉴를 골라 요리를 해보는 것도 좋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적당한 재료만 준비되어 있다면 몇 가지 검색만으로도 꽤 근사하고 기분 좋은 한 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모든 일을 하루에 하려 한다면 당연히 부담될 수 있겠지만 하루가 너무 단조롭거나 기분 전환이 필요한 순간에 시도해 본다면 나름의 소소한 재미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시간을 줄 것. 평소 부침성이 좋고 성격도 밝은 한 동료가 점심시간만 되면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을 보았다. 그땐 그 행동에 의아해하며 무슨 일 있나? 외롭겠다. 같이 먹자고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점심때만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서 애소하지 못했던 것을 재정비하거나 재충전하는 시간인가 보다 하고 말이다. 실제로 모든 일을 함께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혼자가 되었을 때나 홀로 무언가를 해내야 할 때 쉽게 어색함을 느끼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음을 깨닫고 나니 새삼 그 사람이 어른스러워 보였다. 그건 그 사람이 이상해서가 아니다.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은 그냥 혼자이고 싶은 사람은 그냥 혼자일 수 있게 그저 내버려둬야 할 때도 필요하다는 걸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힘들 때 떠올리면 좋을 세 가지. 첫 번째, 버티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말자. 이 악물고 버틸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이 남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잊지 말자. 결과만을 중시하는 세상이지만 혹여 이루지 못했더라도 노력한 나를 나 자신만은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자. 삶에는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해야 하는 것과 힘들면 떼어내거나 덜어낼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 그 구분을 유연하게 해낼 수 있고 실행까지 할 수 있다면 조금은 답답했던 마음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세 번째는 하루의 일부가 어렵다면 잠시라도 온전히 쉼에 집중해 보는 일이다. 마음의 짐은 조금 내려놓고 아무렴 어때? 라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보자. 일이 풀리지 않을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한 템포 쉬어갈 때 해결책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뜬금없이 연락해오는 것까지는 100번 이해한다고 해도 필요할 때만 연락해오는 것까지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관계가 회의감으로 가득 찰 수는 있겠지만 너무 속상해하지만은 말아요. 누군가 날 원한다는 거, 그것이야말로 내가 열심히 아주 잘 살아왔다는 증거니까. 네, 안상현 작가님의 눈부시게 빛나는 날들이 널 기다리고 있어 중에 두 번째 파트, 자꾸만 예민해질 때 생각하면 좋을 것들 중에 제가 좋았던 부분들, 적어놨던 부분들 몇 곡지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그렇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내려놓고 여유롭게 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보고 오히려 그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좀 이겨내야지. 다른 사람들은 이겨내는데 나는 항상 왜 뒤로 물러설까 하면서 목에 힘 빡 주고
어깨에 힘 빡 주고 그러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 20대 때였나요? 뭔가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버려지는 시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휴식인 거죠. 어떻게 말하면 휴식이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재충전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아깝지 않을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많겠지만 그 해야 할 일이 더 잘 되기 위해선 잠깐의 멈춰가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해야 될 일을 더 즐겁게, 기분 좋게, 혹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조금은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요. 월요병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토요일을 푹 쉬고 또 월요일에 출근하려고 하면 되게 가야 된다, 짜증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토요일 다 일하고 또 월요일도 또 일해야 된다면 그건 정말 번아웃이 올 겁니다. 그죠? 번아웃보다는 내일 또 일 가야 돼? 짜증나.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목요일 밤이 또 즐겁잖아요. 내일은 금요일이지. 금요일 밤부터 또 토요일, 일요일 푹 쉬어야지. 그런 마음을, 그런 사이클로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첫 번째 읽어드렸던 세상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이 말이, 이 문장이 되게 좋았어요.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내 힘으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조차 내가 해내려 하고 내가 통제하려 한다면 정말 세상은 스트레스 그 자체일 거예요. 그럴 땐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고 조금 마음을 내려놓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 밤에라는 곡지가 저랑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집이 유독 좋다고 느끼는 게 햇볕이 잘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사 온 집이 남동향이거든요. 그래서 동쪽에서 뜨는 햇볕이 되게 잘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암막 커튼을 확 젖히면 우중충한 날이 아니면 웬만한 날이면 되게 햇볕이 따사롭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한 3분 정도 멍을 때리고 있으면 뭐랄까 잠이 다 깨고 좀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참 이런 소소한 행복이 행복인가 보다, 이게 여유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잠깐이지만 햇살을 맞아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해지기 위한 체크리스트래요. 저자가 말하는 행복해지기 위한 체크리스트는 첫 번째는 삶의 이유를 붙여볼 것, 두 번째는 나를 홀대하지 말 것, 세 번째는 미뤄왔던 것을 시도해볼 것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편안해지기 위해 노력할 것을 붙여보고 싶네요. 네 번째로. 그냥 내 마음이 조금 지치고 힘들다는 건 내 몸이 지치고 힘들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합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이 힘들면 마음이 지치고요. 마음이 지치면 몸을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많이 힘들다, 뭔가 삶이 무력하다라고 한다면 몸 평소의 컨디션을 편안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질 거예요. 또 좋았던 문장이 삶은 어쩌면 날씨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맑을 수도 있고 그러다 갑자기 먹구름이 잔뜩 낄 수도 있는
정말 그래요, 진짜. 날씨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좀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아, 왜 비가 와 하면서 하늘에 짜증을 내는 일보다, 아, 비가 오는구나. 우산을 써야지. 라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괜한 것에 짜증을 내면 에너지를 소비하면 내가 정작 에너지를 소비해야 할 곳에 소비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삶은 원래 그런 거다. 마음이란 원래 그런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그냥 그곳에 머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들 자기만의 힘듦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저자는 평소보다 샤워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 그리고 집 근처로 산책하는 것, 그리고 싹 정리하고 버려보는 것, 직접 요리해보는 것, 평소보다 1시간 빨리 일어나는 것이 좀 힘듦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들이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는 다를 수 있죠. 읽는 독자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5가지 적어보는 것도 어떨까요? 아, 내가 힘들 때 이거 하면 많이 참 기분이 좋아지던데 라고 생각하는 거 5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막상 적어보고 나면 아, 내가 이렇게 지금도 기분을 확 전환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알고 있네, 하고 있네, 내가 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좀 쉼을 느끼는 게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많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래,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안녕히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자요. 안녕.